자, 오늘 같이 볼 이 시사주는 병우년 신묘월 무자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오늘 금방 같이 봤던 2020년 3월 6일 금요일에 출생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봤던 거는 경자년 김묘월 무신일에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병우 신묘 무자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무토인 것이고요. 또 태어난 월령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보는 방식 제가 말씀드렸죠. 맨 먼저 첫 단주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시고,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살펴본 연후에 그다음에 대운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항하다라고 하는 뜻,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내지는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된다.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흙이라고 하면 좀 작은 개념이며, 이라고 하면 토, 광야, 산, 구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저기 만주벌판이라든가 우리나라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여러 가지 엄청난 넓은 그런 평야들이 있죠. 그런 거를 무토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 뭐예요? 뭐 곡식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매우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되면은 그 산림 안에는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풀도 살 수가 있겠고, 나무에서는 과실이 열릴 것이고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광야 같은 것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폐한 그런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등등이 이 세 가지 정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 주어서 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썩지 않고 무토로서 큰 산을 이루어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도 있어야지만 그 땅이 윤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가 있어야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산에서 사는 모든 나무라든가 동물들도 에너지원을 받아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무토가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 이 묘월은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봄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봄이죠. 봄이 아주 그냥 흐드러진 이제 아름다움, 즉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묘월 중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약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관왕합니다.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라고 하는, 그 간목은 꼭 간목, 을목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어차피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목이 왕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개수보다는 일단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즉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 자체를 윤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봤던 이 명식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는 받지만 금이
신금을 보고 천간에 경금이 투출해서 일간 자체가 묘월에 태어나서 매우 신약한 중에 다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약한 무토의 경우는 금이 다시 설해 버리니까 더 신약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생시에서는 화토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병진정사 무호 기미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시하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연주가 다르죠. 여기는 경자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병오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신약 왕한 그런 사주 국세인데, 연주에서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돼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기가 가장 좋은 것에 해당이 되면서 이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세력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고요.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이 사주 국세가 관인상생하는 아주 좋은 국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 신금이 있어서 요 병화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양중지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물론 신금을 보게 되면 탐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오화에 병화가 뿌리를 두잖아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병화 자체도 같이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뭐예요? 물론 주옥 반지 보석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탐합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완전히 병화 자체를 묶어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병화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었어요, 묘월에.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 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죠. 무자일주라고 하는 것, 일지 자체에서 정제를 받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른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일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사주가 건명, 그죠? 남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묘월에 태어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재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주에 인성을 얻었고 일지에서 재성을 얻었으니까 이 사람은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처덕이 있겠고, 처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 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연주에 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상의 어떻게 음덕도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성이 용신 중에 인성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공부도 잘한, 학업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생신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무오시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오시가 되면, 이 사주 자체는 무오시가 되면, 자, 이 사주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오시가 되면은 무토 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비견인 무토가 일간을 도와주는 것으로 봐서 이 생시가 나쁘지 않지만, 이 생시 자체는 연주의 인성을 받기 때문에 굳이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됐을 때는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토해야 되는데, 좌우상충되게 되면 오화도 깨지게 되지만 자수도 어떻게 돼요? 개수는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증발돼서 금방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명식에서는 무오시가 좋지만은 이 명식은 무오시가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기미시 자체도 좋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시. 자,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수만 있게 되면 화토가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수만 있게 되면 이 수는 금방 고갈돼서 약해지죠. 특히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는 묘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딸랑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서 수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면 넓은 땅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신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이 사주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토를 윤택하게 될 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 신유시라고 하는 것, 뭐 경신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병호연을 만나서 무토가 뿌리를 두니까 무토도 약하지 않은 사주국세가 되는 거고, 병화가 있으니까 무토를 또 생조해 주니까 따뜻하게 되고 무토를 실하게 만들면서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되고, 금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생조해 주게 되니까 요거 별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주의 짜임이 아주 좋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울로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임진개사 가보을미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울로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신신유 이렇게 가더라도 이 운이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 일단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병신정유 간다 하더라도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원래 어떤 사주냐면 검사를 했던 사주고요. 검사 아시죠? 검사를 했던 사주고 부장검사까지 했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언뜻 봐서는 사주 국세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주 짜임이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를 얻었는데, 병화를 얻었는데 그 병화가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연지에 뿌리를 두고 화를 얻은 것이고요.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 금을 얻어서 금이 수를 생해주는 아주 짜임이 좋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금도 있고 토도 있고 그 다음에 수 목화 다 갖추고 있는 사주,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오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갖추고 있는 것도 뭐 얼추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갖추고 있는 것이 서로 구애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사주하고 요 사주하고 한번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